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써볼 자기소개서는 KDB 산업은행이에요. 제가 사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촬영을 못했어요. 대본은 다 써놨는데 자 늦었지만은 산업은행 이제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말 동안에 예금보험공사랑 IBK 기업은행도 지금 대본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안 쓰셨다면은 저랑 주말에 같이 씁시다. 자,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예금보험공사하고 IBK 기업은행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영상과 같이 작성법 이해는 이 영상으로 하시고요. 이 영상에 나오는 텍스트들 있죠. 작성 예시들은 제 블로그에 텍스트로 또 나와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는 제 블로그 텍스트 보시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되는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분명히 선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류 전형 마감일하고 발표일 사이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기소개서에 힘을 엄청 실어야 됩니다. 자, 항목 1번부터 가면요. 늘 나오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예요. 자, 글자 수도 늘 보던 거죠. 맞죠? 보통 지원 동기 500자, 입사 후 포부 500자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는 제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쓰는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고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원 동기는요, 우리 기관의 사업, 그리고 목표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목표나 과제를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입사 후 부분은 우리 기관 목표나 과제 수행과 연관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역량 개발을 했을 때, 요런데,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 간단하겠죠. 뭐 산업은행의 어떤 사업 분야 또는 어떤 목표 등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역할은 이거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표도 알고 있고 내 직무 역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사업 부분은 목표 제시부터입니다. 제 목표는 땡땡 역량을 강화해서 산업은행의 땡땡 목표 또는 과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목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 계획은 이렇다. 그리고 역량 개발 계획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성취도가 있어야 되고 목표 기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 성취도를 달성을 하고 목표 기한 내에 달성을 하게 되면은 역량 개발이 될 거고 산업은행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 전략 플롯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이 산업은행의 산업을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보실 테니까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 중소기업은행하고 한국수출입은행하고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결정적 차이가 이 얘네들하고 지원 규모의 사이즈가 틀립니다. 목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기업 단위가 될 거고요. 이 산업은행은 산업개발죠. 산업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이 산업 단위이기 때문에 산업 단지를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을 하거나 금융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등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산업은행이죠. 그래서 다른 은행들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큰 기업들이죠. 벤처 기업부터 계열 대기업까지 대출해주고 투자해주고 보증해주고 심지어 항만건설이나 고속도로 산업단지 이런 인프라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책은행에 대해서 비해서 비교 불가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 뭐 채권 발행을 해서 스스로 수익 발생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을 지원 동기에 녹여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거는 각 직무별로 어떤 내용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지원 동기를 쓰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경영 경제 쪽을 지원하시는 분은 기업 금융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금융 쪽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이제 산업은행에 관심이 있다. 혹은 기업의 채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은행이 지금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죠.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그냥 뭐 예금 출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정보, 기업 정보들을 모으겠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에너지, 토목, 건축, 재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할 자체가 주로 사실은 뭐 지식재산권하고 기술평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주로 조사하실 거예요. 기술에 관해서. 기업 이제 그 기업에 기업 지원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자료조사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업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내용이. 평가 결과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번 1번 항목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적는지예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가 뭐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연관 지어서 작성을 해야 돼서 쭉 홈페이지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고요. 막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직무별로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을지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입사업 부분은 기관 목표하고 걸고 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직무별로 어떤 목표에 기여하겠다라고 일단은 걸고 넘어지시고 입사업 부분은 이제 역량 개발이 필수죠. 역량 개발 어떤 역량을 개발하겠다라고 적으시면 되냐면요. 경영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전문성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요즘 산업은행에서 디지털 역량 향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계획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도 이 은행이잖아요. 금융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금융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성과 IT 분야에서 전문성 역량 향상 계획을 적으시면 돼요. 주로 경영 경제는 데이터 쪽이고요. 자, 데이터 쪽이고 자, 그리고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내용에 따라서 코딩이나 이런 이제 툴 사용 능력, 언어 능력, 그 프로그램 언어 능력 이런 것들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에너지, 토목, 건축,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하실 직무가 기술 평가잖아요. 그래서 기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 기술 이해도 향상,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교육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와 같은 방향성을 잡고 기관의 목표와 연관지어서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어떤 교육을 수료하겠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적을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작성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롯이죠. 관심 산업 분야 및 관심 업무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정책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금융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산업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경영 경제 쪽 지원자들에게 어울리는 지원 동기죠. 그러면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거가 뭐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증거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입 행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간결하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입사포부로 넘어갑니다. 입사포부에서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산업은행은 미션이 이러니까 이 미션에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목표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런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 개발하겠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뭐 이렇게 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입사업 후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따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CFA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48개월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영어부터 준비할 것이다가 아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리고 목표 기한을 제시하게 되면 어때요? 조금 더 할 것 같은 그런 구체성이 있다라는 걸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취도 부분, 그러니까 목표 성취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할 것이다가 들어가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자격증 기술하실 때 그냥 자격증 취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표현 들어가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거, 요 SQLP 자격증에서 직무와 가장 관련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 요건 분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목표 성취도까지 적어주시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다라고 느껴지고 평가도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량 개발을 하면은 요런 역량이 개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미션 및 비전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아마 악필이신 분들은 항목 2번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 자필 작성입니다. 이런 자필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뭐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그러니까 뭐 경력, 경험사항 적으라는 거죠. 뭐 교육사항도 마찬가지고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직무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이 평가 지표가 이래요. 직무와 유관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역량 개발인가 혹은 이 정도, 이 경험을 통해서 개발된 직무 역량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겠죠, 맞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문적인가, 이런 것들이 보통 평가 지표인데 이번 항목만큼은 자필 작성이기 때문에 악필도 평가가 될 겁니다. 작성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악필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겁니다. 2번 항목 진짜 중요해요. 자필 작성을 하는 이유가 기업들에서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허수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경우 그런데 지원만 한 지원자를 그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켜 버리면 손해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허수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자필 작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자의 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타이핑으로 이제 서류를 받아보게 되면 이건 정성이 이 지원자의 정성이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자필로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끝으로 갈수록 약간 흘려 쓴다거나 줄 간격이 안 맞는다거나 그래서 끝까지 정성 들여서 썼는가 요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원자의 악필 부분을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필 작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수고롭게 이렇게 자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정성 부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평가 지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겠죠. 예전에는 뭐 성별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자필에 따라서 뭐 필체가 보통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적은 있는데 사실 사는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여성 비율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정성 부분, 이 부분 추가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뭔가 틀이 잡힌 글처럼 보이는 게 가독성이 높아지고 정성을 들이고 높이 평가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줄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정성 들여서 잘 썼다는 느낌이 들겠죠. 맞죠? 내용도 잘 보이고. 그래서 어차피 인쇄를 하실 테니까 인쇄하셔서 스캔 하시겠죠. 맞죠? 정말 연필로 나중에 지울 수 있게 줄을 짝짝짝 그어가지고 이 줄맞춤만 하더라도 굉장히 정돈된 글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면접 때까지 활용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다른 글씨에 비해서 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 떨어지게 작아도 안 좋겠죠. 내용을 많이 적겠다고. 그래서 이 폰트 크기 12포인트로 해가지고 기본 글꼴 뭐 바탕 같은 걸로
인쇄한 후에 그것과 포인트를 비슷하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10% 정도는 더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경력이나 인턴, 그 다음이 자격증, 그 다음 교육사, 그 다음에 나머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이력서에 뭐 자격증이나 교육상은 기재하지 않았느냐, 경력도 기재를 했고, 하지만 이거 자기소개서 평가하겠죠. 이력서를 보고 이 이번 항목을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항목만 보고 평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도 자격증, 교육상, 경력 등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작성 예시 보여드리죠. 이런 형태로 뭐 경력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나 직위나 주요 업무, 세부 업무, 습득 역량,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어떤 이런 경험이, 이런 경력과 경험이 내 지원하는 직무 업무 중에서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양식을 적을 수 있겠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수강 과목과 이 분야를 나눴죠, 맞죠? 교육도 이렇게 뭐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수학점은 총 얼마나 들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습득했고, 이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 동안의 역할은 뭐였고, 어떤 능력을 습득했고, 여기서 습득한 능력을 이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죠. 이제 항목 3번 넘어갑니다. 가치관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거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맞죠? KDB 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요. 이 KDB의 직원들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거에 적합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요게 있는데 이런 KDB 이제 웨이가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으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아마 평가 지표도 KDB 웨이 행동 규범에 연관해서 이거에 일치하는 사람인가 사실상 이 산업은행의 인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와 이제 일치하는가 여부를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 든 사례 자체가 신뢰도와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KDB 웨이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키워드들은 다른 항목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장 지향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여러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경력직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사례로 고객 지향을 적으시든지 아니면 적극적 문제 해결이나 팀워크 사례로 협조적 적극적 태도로 적으시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한 사례가 있다면 책임감 사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인드로 적어도 상관없긴 한데 워낙 이제 디지털 마인드를 강조하니까 이 항목 6에 또 써야 돼요. 항목 6이 또 디지털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지만 고객 지향, 협조적 책임감 정도 키워드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성 예시를 적어 보면요. 가치관부터 제시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태도. 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서점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워크, 적극적 문제 해결의 사례예요. 팀워크 사례가 이런 거죠. 팀의 목표나 이런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팀에 도움이 되게 보완하는 거, 스스로 나서서 보완하는 사례인데, 사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서점에서 일했는데,
이 잘못 배치된 책을 재배치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고, 보통 팀워크 사례 협조적 이제 태도, 적극적 태도에서는 본인 희생이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매일매일. 그래서 어땠다? 이런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가치관을 나는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은 KDB 외에 이런 인재상, 이런 행동 강령에 나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 4번인데 저는 도전정식 항목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도전정신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항목에서는 뭐가 도전정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팀의 효율이나 실적 개선, 목표 달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문제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팀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경험과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은 경험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약을 하면은 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방식을 개선하려는 고민을 나는 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별로 안 좋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작성 플롯을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팀의 성과나 효율 이런 거 또는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게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려고 봤더니 여건이 안 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작성 플롯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높이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기존 방식에 비해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건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가 될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을 이 두 가지식으로 때려 넣은 겁니다. 평가 잘 해주세요. 이거죠. 그 다음에 증거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증거 사례에서 어떤 내용? 기존의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내가 스스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지금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를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이라고는 엑셀밖에 없었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은 뭐예요? 엑셀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전문적인 데이터 툴을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거죠. 데이터 분석 툴은 보통 유료죠, 맞죠? SPSS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사용할 여건이 안 되었다라고 이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걸 강조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은행 일원으로서 계산된 도전과 관련된 KDB 웨이 키워드가 이거니까요. 익숙함에 벗어나 계산된 도전을 하는 KDB 웨이에 걸맞는 인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많기도 많습니다. 벌써 5번째 항목인데 공동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동체 경험하면은 갈등 관리, 팀워크,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이 부분이죠.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경험 그리고 극복이니까 이거는 갈등 관리 능력이고요. 이 와중에 소통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NCS 평가 기준이죠. 뭐 기업들의 갈등 관리 능력의 평가 기준은요.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그 갈등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봤는가, 그리고 해결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최적의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했는가. 여기서 최적의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건 팀이나 상대의 기준입니다. 상대의 기준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대안을 선택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 아마 할 겁니다. 이 항목의 질문에서 구성원들과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정확하게 워딩이 돼 있으니까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나와 팀원 간의 갈등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이 팀 활동에서 다른 팀원과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작성 플롯을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식으로 적는다고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줘요.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첫 문장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으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했겠죠. 갈등의 원인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볼까 저렇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우리 팀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대안이 좋겠다. 갈등 해결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더니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었고요. 직무에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단 사례를 선택하실 때 내 그 갈등의 원인이 내 기책 사유가 너무 큰 경우, 너무 중대한 갈등, 조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팀워크를 맺기에 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사례면 안 되겠죠. 사소한 갈등 사례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작성 플롯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처음은 무조건 두 갈식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갈등이 있었다로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공모전 참가 시 팀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상세 내용을 해야 되겠죠. 뭐부터 들어간다? 갈등의 원인을. 자,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팀원과 이러이러한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뭐 갈등 발생한 부분은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제 의견에 비해서 팀원의 의견, 그 갈등이 발생한 팀원의 의견을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제 갈등 원인을 파악한 거죠. 사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서 데이터를 얻었다.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제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분석해봤다. 그래서 뭐 둘이서 따로 볼지 아니면 전체가 있는 곳에서 얘기할지 아니면 뭐 좀 외진데 가서 얘기할지 뭐 이런 거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른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봤지만은 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서 갈등을 해결했다. 그리고 결과로 갈등 해결이죠. 해피엔딩 3위에 입상했고요. 여기서 얻은 이제 교훈으로 산업은행에 입사하셔도 이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갈등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항목 6번. 아마도 쓰시다가 이 항목이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요즘 금융권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가 디지털 전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전산 능력이 아닙니다. 컴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AI 분야. 지금 이제 금융 플랫폼 만들려고 금융권에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RPA가 뭔지 모르겠으면 면접 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가세요. 자, 이런 거에 맞게 자기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역량을 실무에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게 이슈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이런 특수은행들은요, 연봉 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IT 인력 연봉 상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해서 양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미 조금 배워온 사람이 오면 낫겠죠. 맞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항목을 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이 항목 6번을 보는 순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려요. 커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AI, 마이데이터 뭐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금융권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뭐 데이터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IT 관련하신 분들은 이런 거 쓰기 유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는 경우 있어요. 관련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나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RPA 관련해서 전혀 전무한 경우가 있죠.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게 자기소개서가 평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는 포기하고 그냥 뭐 대충 적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죠. 이번에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적는지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이걸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는 자기소개서는 먼저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게 원래는 맞죠? 자, 그런데 선작성 후 행동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설득 당할 건지 안 당할 건지 제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의 진위 여부는요. 면접 때나 가서 그러니까 경험은 증빙자료 제출을 안 하잖아요. 맞죠? 면접 때나 가서 확인을 할 거예요. 면접 질문을 통해서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선 작성한 후에 면접 전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선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가 되니까 항목을 잘 받게 쓰는 전략이 중요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관련한 자격증은 지금은 없지만 준비 중이다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렇게 적어놓고 준비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분석교육 받은 적이 없더라도요. 받았다고 적고 작성한 다음에 그 면접 때까지 시간 상당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일단 필기 합격해야지 서류 합격하고 필기 합격해야지 면접 가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교육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실습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면접 가면은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설득 당하고 있나요? 그래서 요즘 뭐 데이터 관련 교육 같은 거는 유튜브에도 많고 무료 교육도 많잖아요. 그리고 금융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금융 관련한 데이터 포털. 요거 가지고 요거 이제 조금 배운 다음에 실습 조금 해보고 하면 면접 때 가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썼다고 해서 내가 면접 가면요. 어때요? 지금은 사실이 아니지만은 면접 때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선작성 후 행동을 하시게 되면요. 자, 기적의 논리지만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때요? 설득 당하셨어요? 자, 설득 당하셨으면은 이제 작성해 봅시다.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교육 수강 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뭐 이런 것들 했고, 교육 시수 이런 것들 좀 조사하시고, 조사하시고 그런 교육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추후에 들어야 되니까 조사하시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습득을 했습니다라고 적는 거예요. 이 이후에 교육 수강하면 됩니다. 면접 전까지. 그 다음에 실습,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유료 데이터도 있고 무료 데이터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봤다. 그래서 습득 능력을 했다. 실습 적어놓고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자, 준비 중이다.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자료 제출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격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 기간 2개월. 면접 볼 때쯤이면 2개월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요때까지 시험 정말 구체적입니다. 자, 시험 일자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요때 시험 응시 예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일이 이 뒤면은 응시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때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조금 공부해도 공부한 걸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면접 가실 때 할 말 정도만 만들어 가서 그 정도만 공부하시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이 아니지만 맞죠? 면접 전까지 사실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기적의 논리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목 6개 다 적어봤고요. 이어서 제가 주말 중에 예금보험공사 IBK 기업은행 어떻게 적는지 이제 컨텐츠 올려드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작성 같이 한번 써봅시다. 영상 보면서. 자, 지금까지 산업은행 자기소개서 작성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